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요길입니다. 웬디 미첼 씨가 쓴 내가 알던 그 사람을 리뷰하고 있습니다.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. 혹시 이런 일 있지 않으십니까? 현관문을 열려고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그 번호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. 예전 같으면 열쇠로 돌리고 들어왔을 텐데 요즘은 대부분 집이 다 비밀번호를 눌러서 여는 그런 대문이잖아요. 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번호를 저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습니다. 맨날 하는 일이라서 그렇죠. 이걸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워낙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손가락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느 날 이 네 자리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. 열고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. 매번 한 번씩은 눌렀던 번호인데 이게 어떻게 기억이 나질 않지? 네, 걱정을 하게 됩니다. 치매 환자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있다고 하죠. 그리고 그 정도도 무척 심하다고 합니다.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거 이건 치매는 아니죠. 굳이 말하자면 건망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잠시 잊어버린 것이고 다시 기억을 해냈으니까 그런 거죠.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일인데 그 과정에 오류가 생긴 것이다. 네, 코딩으로 비유를 하자면 스크립트를 로딩하는데 오류가 생긴 거죠. 그래서 디버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제 경우엔 현관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첫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.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더 자주 있는 일 같은데 어디 출장을 다녀오는 거예요. 한 주짜리 출장을 갔다 오는 겁니다. 또는 여행을 다녀오는 거예요. 그러고 나면 현관 번호가 잘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. 멀쩡한 사람도 이렇습니다. 치매 안 걸린 사람도 이렇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치매 걸린 사람은 어떨까? 말씀드린 대로 그 증상이 더 심하겠죠. 기계적으로 하는 일인데 브레이크가 더 자주 걸리고 더 심하게 걸린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좀 들어보죠. 이 책의 저자 웬디 미첼 씨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아침이에요. 머리를 감으려고 합니다. 머리에 샴푸를 바르고 문지르기 시작해요. 이건 습관적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죠. 눈을 감고 머리를 문지르는 거예요. 근데 이상하게도 거품이 나질 않습니다. 뻑뻑해요. 왜 이러지? 이상해서 눈을 떠봅니다. 그리고는 알게 됩니다. 발 밑으로 물이 흐르질 않고 있다. 네,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. 물을 틀질 않았던 거죠. 그냥 샴푸만 바른 겁니다. 머리 감을 때 우린 샤워기를 틀고 물을 먼저 묻히죠. 그러고 나서 샴푸를 바릅니다. 워낙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죠. 그런데 저자는 샤워기를 틀고 머리를 적시는 과정을 생략한 거죠.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저자에게, 이 책의 저자에게 있었던 일입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길까? 네,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익숙한 일이죠. 기계적으로 해오던 일입니다. 그 일에 오류가 생긴 거죠. 그리고 치매가 걸리면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기고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.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. 저자는 주로 아이패드로 블로그를 씁니다. 아마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하게 될 것 같은데요. 저자는 치매에 걸렸지만 신기하게도 글을 쓰죠. 그 결과물로 우린 지금 이 책도 보고 있는 거죠.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. 나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 빨리 단어를 입력할 수 있다. 신기하죠?
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이 책의 저자 웬디 미첼 씨는 컴퓨터로 또는 아이패드로 타이핑을 하는 게 말하는 것보다 더 편한 거예요. 이런 분도 있는 거예요. 자, 근데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시느라 바빠서 블로그를 3주 동안 3주 동안 쓰질 못하셨다고 합니다. 이 책의 저자는 치매 걸리고 나서 더 바빠지셨죠. 특히 강연을 많이 다니십니다. 그러다가 바빠서 일상적으로 해오시던 일인 블로그를 3주 동안이나 쓰질 못하셨던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좀 한가해지니까 이제 이메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, 그간 쓰지 못했던 블로그도 써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아이패드를 집어 든 겁니다. 근데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. 아이패드를 켜고 나니까. 갑자기 머리가 마비되는 느낌이 오더라,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마치 현관문에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머리가 마비되는 거죠. 뭘 눌러야지 이메일이 열리는지, 또 뭘 눌러야지 답장을 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기억, 니은, 디귿, 리을을 입력할 수 있는지, 이게 전부 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. 이런 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으니 머리가 말 그대로 마비된 것 같다, 이렇게 느끼는 거죠. 이때 저자가 느끼는 감정은 공포입니다. 공포. 이젠 내가 그나마 잘할 수 있었던 글쓰기도 못하게 된 건가? 이제 다 끝난 건가? 네, 이런 절망감이 두려움과 공포감을 불러오는 거죠. 자, 그럼 이 상황을 저자는 어떻게 해결했을까? 요약해서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.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일일이 다 눌러봅니다. 아, 이걸 누르면 이메일이 열리는구나.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걸 누르니까 답장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.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걸 누르니까 기억, 니은, 디귿, 리을이 입력되는구나.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. 하나씩 다 눌러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기억을 되새기는 거죠. 한참을 그러고 나서야 제대로 된 문장을 입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잠시 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그 과정이 정말 지난하다는 거, 그리고 참 처절하다는 거 느끼게 됩니다. 직접 읽어보시면 글 한 줄 쓰는 게 치매 환자에겐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. 이 책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.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웬디 미첼 씨 같은 분 덕분에 우리가 치매 환자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거구나, 이걸 깨닫게 됩니다. 그러니 웬디 미첼 씨 같은 분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자,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. 제가 앞서 좀 강조해서 발음했던 단어가 있습니다. 3주. 네, 저자는 3주 동안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이 기간 동안 이메일도 안 썼던 것이고, 그러니 타이핑을 하는 과정, 방법, 이것도 잊어버렸던 거죠. 다시 말해서 기계적으로 하던 일들,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열고 답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타이핑을 하고, 네,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온 일들을 다 잊어버린 거죠.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. 기계적으로 해온 일들, 익숙한 일들, 네, 이 일들을 내가 계속해서 익숙하게 해낼 수 있으려면, 익숙하게 하려면 그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죠.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. 특히 치매 환자에겐 더욱더 그러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.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한다. 기계적으로 하던 일들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한다. 그럼에도 잊어버리죠. 이 책의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럼에도 잊어버립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네,
웬디 미첼 씨가 했던 것처럼 기억을 되새기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하는 거죠. 자판에다가 아이패드 자판에다가 기억, 니은, 디귿, 리을을 하나씩 찾아서 입력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기억을 되새기는 거죠. 네,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다. 네,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참 고난한 삶이다. 그걸 깨닫게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도 웬디 미첼 씨의 책 내가 알던 그 사람에서 새로운 내용을 발췌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